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김병흠 총리님을 비롯한 예산 담당자, 국민의힘 최승재위원입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 환자를 방치한 의료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핑계 삼아서 차별적 방역 조치로 피해를 가중된 소상공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실제적인 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당의 주장에 동조해 재난의 위기상황에 생뚱맞게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지원이라고 우기며 실상은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집행에 몰두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정말 재정 여력만 부족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한 건지 앞선 6차례 추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6차례 추경이 집행된 동안에 123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추경으로 뿌려진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25조 3천억입니다. 단기 일자리 예산으로만 15조 5천억이 나갔습니다. 나라 곳간 관리도 소홀히 됐고요. 소상공인 생존도 외면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재정 여력 운운한다면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한 많은 여당 의원들께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의 월권이라는 등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좀 웃지 못할 청구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추경 신속처를 당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권 분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입증된다는지 새삼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민주당 대선 후보신데 또 올해 본 예산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 대비 24조 증액한 게 여당입니다. 이 돈이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한 바퀴 돌리지 말고 생존 지원으로 갔다면 수많은 사람이 폐업하지 않고 자살하는 차복과 현실을 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피 흘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경상, 중상 구분 없이 반창고를 붙여주고 넘어간 동안에 2018년 16,559명이었던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가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총리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납부했을 세금은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평생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만 했으면요. 그 사회적 비용은 향후 얼마나 될지 추계라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리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생각하시면서 정치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부채를 감당 못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사태가 벌어질지 예상해보셨습니까? 아까 가계부채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상해 주는 게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보상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국민에게 있어서 특히 서민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재의 의미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생각하는 정당한 보상은 손실보상법 이전에 대한 손실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손실 전체를 생각할 텐데 이 문제 논의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2000작년에 2011년에 이 법을 통과할 때 손실보상 통과할 때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소급해서 도와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관계가 있다. 총리님께서 손실보상법 이전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 국회에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여당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누누이 얘기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손실보상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보상을 누누이 얘기해왔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따르시겠다는 의사도 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대선 모두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고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있고 더 얘기 안 하겠지만 해외는 손실보상법이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근거법에 의해서 다 보상을 충분하게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재정 여력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국민이 재정 당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선이 되든 헌법 정신에 의한 제대로 손실 보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에도 법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소상공인이 제대로 바라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보상과 지원이 모호하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생불능의 상태에서 응급조치, 이미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방역지원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수입주의 예산을 써놓고 효과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나와본 적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누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죽기 직전의 사람인지, 페니실린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스피린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왔죠. 절박한 상황에 놓아있는지 파악조차 안 됐죠. 중소상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생존자금 10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요, 즉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달라는 것이고요. 임대료 정비료조차 못 내는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 위기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씩이라도 대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곧 대선이 끝날 텐데 한 달 남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여야 지금 모든 후보들이 대부분이 아니 모든 후보들이 손실보상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원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했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총리님,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은 튜브를 던져서 구해내고 난 다음에 자초지종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이런 말씀은 물에 빠진 사람 입장,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실 자영업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이기도 한다는 건 총리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짊어져야 될,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수용해 주기를 촉구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난주에 예명이라는 국가적 남은 정부가 서로 큰 연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국 대선 주자들도 그다음에 재정 투입을 약속을 해서 우리는 사실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는 조금 문재인 다음 정부 초기에 되면 사실은 조금 추경을 편성을 해서 당선들이 철학에 맞는 어떤 재정 지출안을 다시 짜더라고요. 그거는 대충 넘겨주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시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담은 그분들만 다 지고 이걸 어떻게 국가의 집법을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정부가 이 짐을 나눠주겠다고 하면 아마 좀 훨씬 더 정부가 책임질을 강화하게 될 합니다. 임대료 말씀,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제가 주사로도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여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논할 거 아닌데,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제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주셨는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했었는데, 세제 혜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관련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많이 떴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임대 건물주들이 전부 다 엄청난 부자의 건물주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임대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걸 구분을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출로서 근근히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니까 도리어 건물주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조치를 너무 강화시키니까 프랜차이즈들, 장기 임대, 대기업들한테만 임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거꾸로 선제적인 행정 조치와 또 건물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셔야지 당사자들끼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너무 접근만 하시면은 사실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들 가지 보통은 서로 나눈다는 하시는 그 의뢰에서 조금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 4일 기재에서 추경안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이 쉽지 않다, 동의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인데 항상 또 동의가 됐었습니다. 또 부총리께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서 민생을 여명했다는 민생 이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국회 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금화 내용 논의한 거 아십니까? 예, 의원님,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당정에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상식적인 부분인데 우리 상당히 요새는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봤었는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것도 웃긴 얘기 같고요. 최근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업 말고 못할 게 없는 거대 집권 여당이 기재부와 추경 증액을 놓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안 좋고요. 집권 여당이라면 추경안의 재수정이 필요 없도록 정부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고 부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이 없다고 자유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재정적 건전성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론은 다 동의하셨어요.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환하게 웃는 모습 저희가 봤고요.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주거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재정 건전성에 해당 안 되는 거고요. 결론은 저도 말씀드렸죠. 나라 국간도 소홀히 됐고 소상공인 생존도 외면됐고 이렇게 그런데 재정 건전성 여려구나면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경제부총리 월권이라고 징역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총국이죠. 부처님께서 정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앞선 보상금 지급 결과 지원 사업들 분석하고 손실보상 구준이 적절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 전이라면은 피해 규모보다 재원 여력만 따져서 예산을 짜는 게 보다 몇 번 추경을 편성해서 정작 소상공인들이 왜 엄발의 오줌 내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런 얘기 80% 얘기 하실 때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예산을 50조 원을 증액한다 해도 또 중소상공인들한테는 푼돈밖에 왜 안 되는지 왜 당사자들은 그걸 갖고 계속 폐업으로 내몰리는지 보상률 100% 상향하고 산정균의 감각상각비를 왜 줘야 되는지 왜 세금을 낼 때는 그걸 감안하는데 보상받을 때는 80%밖에 안 되느냐. 해외에서 80% 나갑니다. 근데는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보상기준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틀리게 나갔죠. 그렇게 상당히 말하는 집행할 때 정부에서 할 때 100% 당사자들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너무 많아요. 정부하고 당사자들하고 이렇게 말싸움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고려한 보상과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률 편의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뭡니까? 나하고 똑같이 옆 사람이 피해 규모가 완전히 틀린데 그리고 정부 행정조치가 틀린데 똑같이 쌀이 나오면은 그것처럼 또 화가 나는 경우가 어디 있고 얼마나 더 화가 난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앞으로 국가의 믿음을 갖고 국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수백조, 수천조, 수만조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정명령을, 재정 건전성만 얘기하실 거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소리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한 푼, 두 푼 세금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대기업만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푼, 두 푼 모아주는 세금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조건이든지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완벽하게 지원받아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2차 방역 지원까지 포함시키면 7차례의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규모는 40조 원이 넘습니다. 초저금리 융자장까지 포함하면 80조 원 이상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자꾸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건전성 물었는데요.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건 그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서 너무 지원이 될 것도 지원 안 해온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당장 협의를 제대로 하지 얘기로서 갈등하는 모습이 좀 우습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설명드리면 과거 역대 정권들도 야당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로는 당정협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아마 찾아가서 여야가 선언들을 뵙고 설명 이런 거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의 제1야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로는 당정협의를 공식으로 폐지됐습니다. 저희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좀 말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냐 확실히 이건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선거라는 것이 가는 여러 가지 방아선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런 공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 오해 안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